이야, 일론 머스크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손에 쥔 킹메이커. 뒤에 말하겠지만 한자를 하는 걸 확실하죠. 그래서 앞으로 기술은 어떻게 되냐? 사실상 기술의 미래까지 일론 머스크의 손에 달렸습니다. 일단 빅테크의 움직임을 보면 각이 나오는데 알다시피 그냥 백이종 눈이죠. 팀쿡 말하는 거 보면 진심이 확 전해지죠. 알다시피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마소, 아마존 전부 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빅테크 수장들의 축하 메시지에 이런 식으로 답장을 다 남기죠. 알다시피 빅테크랑 사이 별로 안 좋았지만 이제 잘해보자 이런 의미죠. 자, 사실 이건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뒤에도 말하겠지만 빅테크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남겨진 남자가 있으니 바로 저커버그입니다. 알다시피 시장은 트럼프를 메타의 악재로 받아들이죠. 저커버그랑 일론 머스크 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악연이죠. 종신형을 선고해버리겠다. 이거 큰일 났다. 하지만 사실 저커버그는 이미 8월에 태세전환 끝냈다는 거.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사업가입니다. 예전에 사이가 어쨌든 득이 되면 따로 거부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저커버그의 이런 행동은 트럼프 열풍이 장기적이라 보는 겁니다. 이게 딱히 분석했다기보다는 야수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이라는 거. 좌편향 정책도 그냥 돈이 잘 되니까 한 겁니다. 메타가 저평가 받는 것 중 하나가 눈앞에 돈을 쓸어 담는 기술은 메타 따라올 회사가 없다는 거. 미션 그딴 거 없습니다. 돈이 비전과 미션입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트럼프가 돈이 될 거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설프게 개기는 인물이 바로 샘 알트먼입니다. 보다시피 축하 메시지를 보내긴 했는데 이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메시지 보시면 1인칭 대명사에 소문자를 썼다는 거. 이건 그냥 무리한 겁니다. 이걸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I를 소문자로 쓴 건 성의가 없다죠. I를 대문자로 쓰는 건 단순한 규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메시지는 그냥 개념이 없는 거죠. 게다가 컨그레츠 같은 축약형은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대통령한테 쓸 말은 아니라는 거. 보다시피 챗GPT가 수정해줬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라는 의미입니다. 야, 이거 챗GPT만 못합니다. 기가 찹니다. 자, 샘 알트만이 말한 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당선 축하, 잘되길 기원함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음슴체죠. 알다시피 샘 알트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람만 못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 이야, 챗GPT 이거 날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분석한 거 한번 보세요. 아무튼 샘 알트만 같은 공인이 이런 말을 한 건 의도적으로 격식을 낮추고 성의 없이 보이게 한 거라죠. 나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돌려 말한 겁니다. 이게 미묘한 거리를 두는 의도란 건데 이 말은 2017년 같은 분위기를 노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샘 알트만이 YC 사장할 텐데 반 트럼프 여론을 주도하고 실리콘밸리를 장악하죠. 게다가 주지사 출마까지 시도했는데 정치적 야망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건 자기 형한테 한 말인데 여기서 유태인 게이가 자기 자신이죠. 이거 알다시피 샘 알트만의 목적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거죠. 제 영상 계속 보신 분 아시겠지만 챗GPT는 샘 알트만이 일생에 걸쳐서 준비한 계획입니다.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나 레거시 언론이 완전 끝난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 트럼프 말한 거 보시면 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말한 건데 여기서 당시란 말은 첫 번째 임기 전체 기간이죠. 보다시피 그 당시에는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지금은 다르단 거죠. 이게 최소 4년은 준비한 건데 당선 후의 시나리오까지 대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2017년 당시는 모든 여론과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트럼프 타도를 외쳤을 때입니다. 반면에 지금 빠따지고 있는 건 일론 머스크죠. 트럼프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전문가한테 빠따지주고 휘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휘두를지 말 많은데 이건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서 이미 말했죠. Let that sink in. 이건 박살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거 트위터 인수 때 한 거 그대로 패러디했습니다. 이건 심오한 것도 아니고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Let that sink in. 이 말이 한글로 뭐냐면 잘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이게 은근히 심오한 뉘앙스인데 아무데나 쓰는 문장이 아니고 중요하거나 충격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게 유도하는 문장이죠. 이걸 굳이 해석을 하면 내가 백악관에 온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진이 백악관 집무실이죠. 자, 그런데 백악관을 배경으로 해도 될 건데 하필 집무실을 했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한 자리 할 거란 거죠.
거기다 트위터 인스타 사진까지 합성했지 자기가 뭘 하겠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속보가 넘치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트위터 인싸하고 바로 뭐 했습니까? 학살이죠. 경영진부터 다 잘랐습니다.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 뒤끝 있는 사람입니다. 트위터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협박에 가까운 경고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박살내기 전에 공포심을 유발하고 항복을 유도하는 거죠. 항복하면 하는 거 보고 봐주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말했다시피 빅테크 수장들에게 이런 식으로 답장 다 달았습니다. 알다시피 구글하고 특히 안 좋았는데 보다시피 쿨, 좋다. 일론 머스크의 방향성은 일단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샘 알트만 트윗에서는 이런 답신조차 안 한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꼰대기질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의도는 임마 이거 안 되겠어. 성의가 없어. 성의가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죠.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둘 중 한 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야, 안타깝습니다. 제가 챗GPT 잘 쓰고 있는데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언론의 분석은 일론 머스크가 복수할 것이다. 뭐 샘 알트만도 전략이 있겠죠. 배짱 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AI든 관계없다는 거. 알다시피 샘 알트만도 치밀한 사람입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부분적인 것보다는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사실 트럼프의 기술 공략은 막연한 상태인데 확실한 건 일론 머스크가 관여한다는 것밖에 없죠. 뭔가 다 박살날 것 같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좋게 보는 편입니다. 일단 M&A 붐이 다시 올 거란 전망인데 여기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덕을 볼 거란 거죠. 실제로 미국 기준으로 스타트업은 돈이 풀리는 상태입니다. 어디부터 빠따맞을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일 유력한 게 IRA죠. 이건 전면 철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부터 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부터냐? 에너지사 보조금 받아먹은 회사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이란 말은 보조금 낙찰 대기 중이거나 입찰 중인 사업부터 철회될 거란 거죠. 쉽게 말하면 정부 자금 해먹은 회사부터 조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트럼프 리스크는 일시적인 거고 거시적으로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기술업계가 테슬라는 암호화폐 빼고 위험할 것 같지만 정치적 성향은 별로 관계없다는 거. 진짜 트럼프 리스크가 영향을 끼치는 거라면 팔란티어의 설명이 어렵죠. 참고로 팔란티어 CEO는 공식적인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민주당 욕하면서 지지하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트럼프 리스크는 말이 안 되죠. 뒤에도 말하겠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팔란티어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단순히 방산주라는 이유가 아니라 더 큰 프레임에서 봐야 돼요. 자,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리고 AI 이 세 개의 공동 분모를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게 한 방으로 설명되는 사건이 바로 실리콘밸리 양분 사태입니다. 여기서 친트럼프로 대표되는 세력이 이렇게 세 개인데 다들 일론 머스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로 봐야죠. 일단 스타트업은 세금, AI, 블록체인이 공통점인데 그러면 피터 틸은 뭐냐? 알다시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A16Z가 대놓고 정답을 말하죠. 이 사람이 A16Z 창업자인데 뭐 일론 친구죠. AI를 보는 관점이 다들 똑같은데 AI가 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 주도의 규제가 오히려 발전을 막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전문성 없는 관료가 맘대로 규제하면 문제만 더 생긴다는 거. 전기차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기차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규제 만들죠. 그러니까 AI까지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결정적인 발언이 있는데 미국이 기술 덕분에 소련을 이겼다는 겁니다. 소련이 핵심 키워드죠. 중국을 소련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중국이 이긴다. 여기서 공통적인 입장은 우리끼리 대단한 걸로 싸우다가 중국에 뒤처진다는 거. 자, 이게 정확히 트럼프의 방향성과 일치한 거죠. 진짜 끝장난다. 이걸 단순한 패권 전쟁으로만 볼 게 아닌데 트럼프 동맹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소련화를 막는 겁니다. 소련은 이념을 중심으로 위성국가를 만들었지만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소련보다 진화한 형태인데 오히려 철저한 자본주의적 방식이죠. 가만 놔두면 큰일 난다 이거. 아무튼 트럼프 연합의 인식은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 우위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인 거죠. 사실 이게 서로 절실한 동맹인데 기술업계는 트럼프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게임으로 비유하면 이 팀에서 트럼프의 포지션은 탱커죠. 트럼프가 광역 어그를 끌고 일론 머스크가 공격, 팔란티어가 서포트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광역 어그를 끄는 방법이 바로 관세죠. 사실 관세는 모든 것의 연결고리입니다. 이야, 관세 이건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이게 실행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다들 미리 쫄고 난리 났다는 거. 관세를 진짜 하냐 마냐 이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관세맨이야 이런 거 그냥 드립입니다. 지금까지 전개를 보면 이거 진짜 한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큰 프레임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세 일에 때리는 건 서로 죽자는 겁니다.
일단 작가 아탈리의 말이 맞긴 합니다. 자,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말이 되려면 미국은 자급자족 수준의 제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관세 올리면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법인세까지 내리는데 소비가 둔화되면 세수도 떨어지겠죠. 이거 학자님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 절대 부채 해결 못합니다. 게다가 관세 올리면 환율까지 올라가지. 안 그래도 힘든데 수출도 어렵겠죠. 이건 뭐 그냥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카드가 먹히려면 안정적인 제조업과 공급망이 필수인데 이게 지금 미국이 되냐? 이 둘 다 힘들단 말이야. 뭐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이걸 모를 리 없죠.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냥 기싸움이라는 거. 시진핑은 할 테면 해란식이죠. 일단 중국이 미국보다 공급망에서 자신 있는 건데 어차피 서로 죽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게 미친 것 같지만 시진핑은 나름 대처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치 본다고 정신 못 차리는 데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시피 쫄아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 이딴 말 계속 하니까 이야, 이 또라이 같은 게 진짜 할 것 같단 말이지. 다시 말하는데 진짜 관세 때린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뒤에 말하겠지만 이거 우물쭈물할 게 아니라 천재일후의 기회로 봐야 됩니다. 사실 트럼프는 협박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패를 슬쩍 보여주면서 뻥카 날리는 거죠. 이건 눈치 볼 게 아니라 과감히 딜을 넣어야 됩니다. 사실 트럼프는 관세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 일단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의도적으로 혼란을 유도하고 상대방을 자기 판에 끌어들이는 거죠. 자, 이건 반스가 대놓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관세를 실제 때릴 필요는 없다. 위협으로 충분하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협상의 지렛대를 쓸 줄 안다. 협상의 지렛대.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는 협상 카드죠. 1차적인 목적은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의도죠. 이러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는 전략인데 제조업이 핵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방향성은 생산 비용보다는 안정적인 공급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여기서 생산 비용, 그러니까 부족한 노동력 같은 건 AI로 커버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AI로 뭘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거. 이게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는 건데 정리를 하면 트럼프가 관세로 시간을 벌 동안 기술업계는 AI 중심으로 제조업을 재편하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 어그로는 길어봤자 1년이라는 거. 1년 안에 중국을 잡을 수준의 산업 재편이 돼야 됩니다. 미국 전체가 하나의 스타트업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미국의 CEO, 전선을 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자, 방향성이 뻔히 나오죠. 여기서 테크업계의 최우선 순위는 물리세계의 질적 발전입니다. 중국을 이기려면 제조업을 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물리세계 중심의 기술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하는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거대한 기회죠. 사실상 트럼프의 관세 드립은 동맹국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 언급한 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의도를 빨리 읽고 과감히 협상해야죠. 이런 거 뭐 보이는 대로 배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놓고 거래를 유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거다. 너네들 제한 좀 더 해봐라 뭐 이런 식이죠. 지금 미국도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뭐 미국한테 잘 보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네가 가진 패가 뭐냐 우리 판에 들어와라 뭐 이런 예시가 조선업입니다. 자, 이것도 답이 나왔다고. 말을 둘러서 조선업으로 비유를 했지 이걸 뭐 당장 어떻게 해달란 말이 아닙니다. 이걸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조선업이 자동화가 어려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이걸 AI로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마다 설계와 작업 방식이 다른데 이 말은 표준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맞춤형 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선박마다 크기, 설비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작업의 대부분이 야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상황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없는 작업인데 이런 거 AI나 로봇으로 뭘 어떻게 하지 각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동화가 어렵지만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산업, 이런 게 많을수록 AI 시대의 전략 우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는 너네 이런 것도 없냐? 있으면 말해라. 거래하자. 뭐 이런 겁니다. 방향성이 명확하죠. 숙련과 창의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일. 그러니까 자동화가 어렵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 쉽게 말하면 머리 써야 되는 노동. 이런 거 한국 사람 주특기 아닙니까? 트럼프의 방향성은 대놓고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거래하자. 팀업하자. 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뭐하냐? 리스크부터 걱정하고 자빠졌습니다. 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참가해야죠.
이럴 땐 예측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실행해야 됩니다. 눈치 보기, 간 보기 이딴 거 이제 의미 없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 스타일 보면 각 나오죠. 체면, 자존심 그런 거 없다고 비즈니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딴 거 의미 없다고 이제 굽신거리고 징징거린다고 봐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반응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개선해서 다시 제안하고 거래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뭐 좀 얻어맞을 수도 있겠죠.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처맞고 다시 재정비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하지만 이건 찬스라는 거. 자기네들이 먼저 거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쫄지 말고 딜을 넣어야 됩니다. 미국도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더 이상 패권주의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 실리가 없는 패권주의는 의미가 없단 겁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연합은 할 일이 많습니다. 최우선순위는 자국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죠. 이민, 인플레이션, 주거 문제, 문화전쟁, 자기 똥치우기도 벅찬 상태. 자, 여기서 모든 것을 고치겠다는 말은 뭔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 스타일의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게 됩니다. 질서가 붕괴하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겠죠. 이제 그 어떤 예측도 의미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길 기다리다가 혼란에 쓸려나갑니다. 검증된 길 따위는 없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주는 질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누구보다 먼저 질서를 만드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중국 문제까지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볼 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미래를 본다는 말이 많은데 트위터 인수부터 트럼프 당선까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죠. 실제로 하는 일마다 다 맞았습니다. 그야말로 개국공신, 줄 서는 능력까지 천재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예측했냐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일론 머스크의 예측을 알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거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욕하고 조롱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예언가라 찬양하고 이런 건 노력과 고통을 무시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게 의도고 예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땠습니까?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생각해보세요. 트위터도 큰 틀을 짠 건 맞지만 언제 한번 제대로 흘러간 적이 있었습니까? 트위터 시작하자마자 파산위기에 소송, 협박, 주가까지 박살났지. 실제로 괴로웠고 포기할라 했습니다. 뭔가 시도할 때마다 계획이 바뀌고 X로 바꾼 건 치밀한 설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도 트위터 인수가 감정적이었다고 인정했죠. 실제로 과정 자체는 한 번도 순조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전지전능한 예언가라면 목숨과 생고생, 삽질 왜 하겠습니까? 사실 뭔가 예측대로 흘러간 건 거의 없었죠. 민주주의라는 목표만 있었고 구체적인 형태는 끊임없이 만들어 온 겁니다. 사실 계획이란 건 미래에 대한 틀만 제시할 뿐이죠. 채워나가는 건 끊임없이 실행을 해야 됩니다. 계획은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고 절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절실함의 기준은 잃을 게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미쳐야 된다는 거. 이번 대선 때 일론 머스크를 보면 말 그대로 미친 사람 같았죠. 이런 게 어디 봐서 계획하고 한 행동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알다시피 테슬라 회사 전체가 올인했습니다. 트럼프가 안 되는 거 애초에 생각도 안 한 거죠. 플랜 B 같은 거 애초에 없었다는 거.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말 그대로 절실했습니다. 당선 확정 파티 때 보면 그냥 복상 늙었는데 그만큼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거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계획을 달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리조리 간보면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실행하고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러면서 원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를 배우자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자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미래가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법은 단순합니다. 남의 검증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개척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번 결정한 건 절실히 원하고 미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인식 못했을 뿐이지 이미 잘해오셨습니다. 제 채널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까지 보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업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공감할 수 있는 건 이때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지 남을 따라한 건 아니죠. 남들 전부 트위터로 욕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비전에 동참하려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레거시 미디어 그리고 국내 언론까지 기득권이 받은 공포를 견뎌내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선택을 절실하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이 닥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거 한두 번 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해보셨습니다. 더 이상 남이 하는 말, 남이 검증한 거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질서를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만드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더 이상 뭘 예측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 그럴 시간에 당장 뭐 하나 실행하십시오. 포기했던 영어 공부, 사놓고 안 봤던 책들, 달리기 10km, 뭐든지 좋습니다. 이거다 싶은 건 간보지 말고 과감히 실행할 때입니다. 사실 앞으로 닥치는 건 혼란이 아니라 거대한 기회의 캔버스입니다. 먼저 그리는 사람이 주인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 기회죠.